안녕하세요. 2021년 4월 대한민국 전역을 충격에 빠뜨린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버지를 잔인하게 살해한 딸과 그녀의 남자친구. 이 사건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가족의 비극과 왜곡된 사랑의 끝을 보여줍니다. 아버지 김태호는 딸 김서연과 그녀의 남자친구 이준혁에 의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이 두 사람이 범행 후 후회는커녕 도주 중에도 달콤한 영상을 찍으며 즐거워했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이들은 오랜 학대에 대한 복수였을까요? 아니면 사랑의 눈먼 광기였을까요? 법정에서 드러난 증거들은 어떤 허구보다도 처절한 가족의 비극을 드러냈습니다. 김태호는 1976년 5월 28일 경상북도 영천시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형제들과 함께 가족 농장에서 일하며 땀을 흘렸습니다. 그 힘든 시간들은 태호를 성실하고 강인한 사람으로 키웠고 가족의 소중함을 일찍 깨닫게 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그는 음악에 재능을 보였고 혼자서 드럼과 피아노를 연주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1995년 영천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그는 서울에 있는 한양대학교 음악학과에 입학해 꿈을 쫓았습니다. 학사 학위를 딴 후에도 그는 같은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 MBA를 취득하며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대학 시절 서울에서 만난 이지은은 1983년 5월 10일로 태호보다 8살 어린 여성이었습니다. 지은은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며 네 남매와 함께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2001년 서울의 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그녀는 모델로 데뷔했습니다. 그 시기 우연히 태호를 만나 첫눈에 반했고 그해 말 태호가 석사를 마친 직후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들을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 불렀습니다. 서로의 꿈을 응원하고 같은 열정으로 삶을 꾸려갔기 때문입니다. 결혼 3년 만에 두 사람은 두 딸과 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막내딸 김서연은 2004년 12월 16일에 태어났습니다. 아이들이 늘어나자 태호와 지은은 더 열심히 일하며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자 했습니다. 2006년 태호는 하이트 기업의 기술 지원 직원으로 채용되어 가족 모두 부산으로 이사했습니다. 화려한 밤바다와 활기찬 도시 분위기는 이 작은 가족에게 밝은 미래를 약속하는 듯했습니다. 지은은 어느 순간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태호는 아내의 꿈을 전폭적으로 지지했습니다. 네가 하고 싶은 거라면 내가 다 도울게. 그의 말은 지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2010년 지은은 부산시의회 열세구역 의원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정치 신인으로서 기반도 인맥도 없었지만 그녀는 지역 행사에 빠지지 않고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태호는 아이들 밥을 챙기고 재우고 학교에 데려다주며 슈퍼 아빠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컴퓨터 지식을 활용해 지은의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었고 인맥을 동원해 정치인들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 노력 끝에 2010년 11월 10일 지은은 27세의 나이로 부산시의회 최연소 여성 의원이 되었습니다. 이는 당시 지역 정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사람들은 그녀를 샛별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의원이 된 뒤 지은은 서울로 출퇴근해야 했습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400km가 넘는 거리. 가정의 모든 책임은 태호의 어깨에 올랐습니다. 그는 아이들을 돌보며 일을 하고 아내의 정치 활동까지 챙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태호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지은이 집에 오는 횟수가 줄었고 집에 와도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태호는 우연히 지은의 메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호랑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사람과의 대화는 동료 이상의 친밀함을 넘어섰습니다. 태호는 그 남자에게 경고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2011년 10월 지은이 공무라는 명목으로 그와 단둘이 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알게 된 태호는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였습니다. 태호는 지은과 대면했습니다. 그날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틀 뒤 지은은 갑자기 경찰에 태호를 신고했습니다. 남편이 나를 위협했다는 이유로. 태호는 즉시 체포되었고 이는 곧 정치 스캔들로 번졌습니다. 외도한 아내
체포된 남편 지윤은 선거 때 가족 사랑을 내세웠던 터라 타격은 컸습니다. 결국 당선 1년 만에 그녀는 의원직을 사퇴하고 모델로 돌아갔습니다. 태호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은 힘들었습니다. 지윤의 신고가 과장되었다는 건 모두가 알았지만 법원은 새 아이의 양육권을 지윤에게 주었고 태호에게는 제한된 면회권만 남겼습니다. 지윤은 아이들과 정부 호랑이를 데리고 제주도로 이사했습니다. 부산에서 제주까지 3,000km. 태호와 아이들은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태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산을 떠나 대구로 이사해 아이트 지원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두 번째 아내 윤보람을 만났고 다시 결혼해 부산으로 돌아왔습니다. 태호는 자연을 사랑했고 산을 오르며 사진을 찍고 SNS에 삶의 조각들을 공유했습니다. 그는 다시 웃음을 되찾았고 기회가 될 때마다 제주로 날아가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2018년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은이 다시 부산으로 돌아와 시의원 선거에 출마한다는 것. 아이들도 함께 돌아왔습니다. 특히 막내 서연을 다시 자주 볼 수 있다는 사실에 태호는 기뻐했습니다. 서연은 이혼 당시 가장 어렸고 태호는 늘 그녀 곁에 있어주지 못한 미안함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의 SNS에는 서연의 사진이 가장 많이 올라왔고 서연은 아빠 품에 꼭 안긴 채 카메라를 보며 웃었습니다. 2019년 태호와 보람은 평화롭게 이혼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좋은 친구로 지냈고 가끔 함께 밥을 먹었으며 공동 통장도 유지했습니다. 이혼은 태호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아이들이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서연의 양육권은 지윤에게 있었지만 2019년부터 서연은 사실상 태호와 함께 살았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끈끈했고 서연은 엄마 집에 가는 날에도 아빠랑 있고 싶다며 머뭇거렸습니다. 지은은 불편해했습니다. 태호가 내 험담을 했나 의심하며 태호를 다시 법정으로 끌고 갔습니다. 2020년 8월 양육권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재판 후 판사는 서연을 엄마에게 돌려보내라 했지만 서연은 곧바로 아빠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코로나19로 재판은 지연되었고 2021년 5월이 되어서야 판사는 서연과 직접 대화하겠다고 했습니다. 2021년 4월 7일 태호는 미국 출장 보스턴에서 돌아왔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며 그는 부산의 야경을 찍어 SNS에 올렸습니다. 다음 날 전 아내 보람은 은행에서 이상 거래 알림을 받았습니다. 공동 통장에 있던 3,350만 원이 세 곳의 ATM에서 분할 인출된 것. 보람은 이상함을 느끼고 태호에게 연락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태호의 어머니 박정자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정자 씨는 경북 영천에 살고 있어 바로 오지 못했고 서연에게 전화했습니다. 서연은 아빠 폰이 고장났어요. 내일 고친대요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4월 9일 오전 10시 다시 전화했을 때 서연은 아빠 샤워 중이유 라며 박정자 씨가 안 되면 경찰 부를 거야 라고 하자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후 1시 46분 박정자 씨는 112에 신고했습니다. 같은 시각 태호의 집주인이자 친구인 최민수 씨는 동료 조현우와 함께 태호의 집 부산 해운대구 우동 8417번지를 찾았습니다. 문을 열자 연기 냄새와 함께 타버린 흔적이 보였고 바닥에는 청소 도구와 전기톱이 놓여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커터칼과 칼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2층까지 뒤졌지만 사람은 없었고 차고로 가던 순간 그들은 충격에 얼어붙었습니다. 태호의 시신이 문 옆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오후 2시 15분 그들은 떨리는 손으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부산경찰은 즉시 출동했습니다. 집 안에는 끔찍한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피 묻은 전기톱, 기름통, 다양한 칼들. 부검 결과 태호는 총 70회의 자상과 배인 상처를 입었고 그중 42회가 머리와 목, 몸통에 집중되었습니다. 폐를 관통한 3방, 대동맥을 끄는 1방, 오른쪽 손목은 톱질 흔적이 있었습니다. 시신의 40%가 화염에 탔지만 폐에 그을음이 없어 사후 방화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CCTV 분석 결과 4월 9일 오전 10시 30분 태구의 검은색 현대 아반떼 2020년식 차량 번호 부산 77라 7751가 집을 떠났습니다. 운전자는 다름 아닌 서연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서연에 대한 수배를 내렸습니다. 왜 서연은 아버지를 이렇게 잔인하게 죽였을까요? 조사가 진행되며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2020년 6월 16세 서연은 18세 이준혁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부모들은 처음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0년 12월 태호가 서연의 폰을 확인하고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학교를 그만두고 서울로 도망쳐 자유로운 삶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태호는 지은과 준혁의 부모에게 연락해 협의했고 내 부모는 만남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서연과 준혁은 이를 사랑을 방해하는 폭력이라 여겼습니다. 그리고 복수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영원히 함께하려면 방해꾼을 없애야 해. 2021년 4월 초 태호가 돌아온 새벽 준혁은 집을 빠져나와 서연과 합류했습니다. 새벽 2시 50분 서연은 편의점에서 표백제 7.5리터와 세제를 샀습니다. 다음 날 오전 태호가 소파에서 쉬는 동안 두 사람은 그를 공격했습니다. 오전 11시 준혁은 태호의 카드로 톱, 기름, 장갑 등을 샀습니다. 그들은 며칠간 현장을 정리할 계획이었지만 태호의 실종 신고로 경찰이 빨리 왔습니다. 당황한 두 사람은 도주했습니다. 4월 13일 아침 대구 시외버스 터미널 버스 안에서 속삭이며 키스하던 두 사람은 경찰의 검표에 걸렸습니다. 신분 확인 후 수배 사실이 드러났고 즉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의 폰에서 충격적인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살인 다음 날 그들은 웃으며 카메라를 보며 애정 행각을 했습니다. 이 영상은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2021년 6월 25일 예비 심리에서 두 사람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10월 20일 사형을 피하기 위해 8개 혐의 살인, 방화, 시신 훼손 등을 인정했습니다. 선고 전 태호의 가족은 당신들이 우리 가족의 빛을 꺼뜨렸다며 분노했습니다. 준혁은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지만 서연은 무표정하게 아버지가 오랫동안 나를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했고 때론 강제로 술을 먹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변호사조차 이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무기징역 22년 후 가석방 가능과 1250만 원 배상금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재 서연과 준혁은 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지우는 서연의 생일에 축하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습니다. 최근 사진 속 두 사람은 여전히 건강해 보입니다.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말입니다. 태호의 죽음은 완전한 비극이었습니다. 그가 다니던 회사의 대표는 직접 장례식에 태호는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2020년 12월 16일 서연의 16번째 생일에 태호는 페이스북에 예수님께서 내게 준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라며 딸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반년도 안 되어 그 딸의 손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김태호는 지금 천국에서 편히 쉬고 있기를 빕니다.